안녕하세요. 클래식 공연 레코딩 수업 추가 영상입니다. 자, 요즘 라이브 스트리밍 때문에 연주하는 곡들을 인터뷰를 해가지고 인터뷰 화면을 이제 방송에 송출하게 되는데, 각자 다른 환경에서 인터뷰를 녹음하다 보니까 소리 볼륨이 안 맞아서 잘 안 들린다라는 피드백이 있어서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가 일단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연주했던 두 선생님의 인터뷰 내용이에요. 말하자면 편집 완성본입니다. 방송이 됐던. 그런데 잠깐 사운드를 들어보면 저희가 이 연주를 처음부터 계속 이제 들으시면 배트맨이 저렇게 변해가구나 스타일. 소리가 굉장히 작죠. 일단 페이더에서 볼륨이 뜨는 것도 굉장히 작게 뜨는 걸 볼 수 있어요. 일단은 영상은 물론 영상미도 중요하지만 사운드는 절반 이상으로 중요하겠죠. 영상반, 소리반이니까. 일단 볼륨을 먼저 확보를 해야 돼요. 그러면 베가스라는 프로그램에서 어떻게 볼륨을 확보할 수 있냐면, 음원 부분을 클릭하고 마우스 우측 버튼을 누릅니다. 그러면 스위치스라는 메뉴가 있고요. 이 스위치스 안에 노멀리즈라는 메뉴가 있어요. 이 노멀라이즈라는 메뉴는 파형을 문제가 없을 단계까지 키워주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지금 이 바탕화면에 보이시는 파형을 보다가 제가 노멀라이즈를 누르면 아까 보이지 않던 파형이 생기죠. 그만큼 볼륨이 커진 겁니다. 다시 한번 잘 보실 수 있도록, 이랬던 파형이 스위치스 노멀라이즈를 누르면 증폭되는 걸 볼 수 있죠. 요즘 핸드폰으로 찍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핸드폰의 앵글, 각도 이런 게 잘 나오는 거리와 말하는 사람의 거리가 멀기 때문에 볼륨이 작게 녹음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음원 보정의 후반 작업이 필요해요. 그런데 노멀라이즈를 하게 되면 열정과 고뇌와 고민과 힘든 고통을 다 자, 일단 볼륨은 커졌죠. 하지만 우리 귀에 들리지 않던 잡음도 같이 커집니다. 그러면서 문제는 뭐냐면 뒷부분에 보이는 공간의 울림까지 같이 커지죠. 그래서 소리는 처음에 잘 잡는 게 중요해요. 어떠한 영상 촬영도 카메라에 있는 거리에서 마이크로 사운드를 잡지 않아요. 여기 밑에 보이지 않게 엑스터널 마이크를 사용해서 말하는 사람 혹은 보컬리스트들의 목소리를 최대한 가까이에서 뽑습니다. 옷 속에 핀 마이크를 설치한다거나 이 위쪽에 보이지 않게끔 붐 마이크를 설치한다거나, 항상 발음체에서 마이크는 최대한 가까이에서 다이렉트한 사운드를 뽑아내야 돼요. 그런데 핸드폰이나 캠코더를 활용해서 급하게 촬영한 영상의 사운드 보정은 일단 이런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노멀라이즈를 하시고, 마지막에 굉장히 울림이 커졌죠. 이럴 때는 어떻게 하느냐, 오디오 트랙에서 FX를 누르시고, 베가스에서 기본적으로 주어지는 메뉴를 보면 Dether, Express, 그 다음에 Compress, EQ, 노이즈 게이트, 해머 서라운드가 있습니다. 이 중에 EQ 선택하시고요. OK 누르면 이 오디오 트랙에 EQ를 넣어요. 지금 울림이라는 건 많은 열정과 불필요하게 강조된 저음 파트가 있죠. 그래서 하이 패스 필터를 해줍니다. 로우 부분을 깎는 거예요. 하이 쪽만 보내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Enable 누르셔서 1번을 활성화시키시고, 이 1번을 보통 피아노 사운드면 한 50 정도쯤에 걸치게끔 없애요. 그런데 이 보컬들은 어나운스먼트를 하고 있으니까 한 160 정도까지 확 깎아도 큰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선은 2개 소나타도 있는데 울림이 없어지죠. 이게 하이패스 필터를 걸어서 저음부를 깎아줬기 때문에 없어지는 겁니다. 조금 덜 깎아보면 전반으로 그걸 이렇게 연주하는 이제 그런 의미도 있고, 또 함께 한다는 것도 있고, 이 코로나 때문에 저희 참 괴로운데 많이 깎아보면 이렇죠. 저희도 즐겁고 같이 즐거울 수 없을까 해서 그런 의미도 있고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 이 정도쯤으로 목소리를 판단해서 듣겠다 싶으면 160에 걸치도록, 얘가 물론 이렇게 깎는 건 굉장히 심하게 깎은 건데 한 160에 걸치도록
한 400 정도에서부터 시작되도록, 이게 쉘브입니다. 컷이 아니라, 브릭웰 컷이 아니라 쉘브처럼 이렇게 내려간다는 의미예요. 깎이면 일단 저음부에 연주하는 이제 그런 울림은 없어졌어요. 그러면 이제 뭐가 남냐면 의미도 있고 스스 하는 히스 소리 들리시죠? 이제 찌개 끓는 소리라고 또 함께 한다는 것도 있고 보통 표현합니다. 얘는 어디에 있는 얘냐면 고음역대에 있는 노이즈예요. 그래서 얘를 없애주고 싶다 그러면 아까와 같이 고음역대를 깎아주면 되겠죠. 이 코로나 때문에 저희 참 괴로운데 이렇게 음악을 통하여 저희도 즐겁고 같이 즐거울 수 없을까 해서 그런 의미도 있고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베토벤이 아까 말씀드린 변해가는 모습을 저희가 이 연주를 처음부터 계속 어떤 건지 아시겠죠? 고음역 쪽을 깎으면 히스가 나름 조금 줄어들어요. 그런데 이럴 때 이제 EQ 스와핑이라고 하는데 열정과 고뇌와 고민과 힘든 고통을 다 겪고 마지막에 이제 죽어가는 그 전체를 볼 수 있는 이렇게 말도 안 되게 부스트를 시켜보면 이 영역대에 지금 히스가 몰려있구나 뭐 이런 걸 이제 판단할 수 있는 거예요. 원래 그 말하는 사람의 발음이 좀 더 똑바르게 들리게 하려면 이쪽 파트를 조금 올려줘야 되는데 지금 이쪽 파트를 올리면 심하게 히스가 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다면 약간 밴드를 줄여서 고통을 다 겪고 마지막에 이제 죽어가는 그 전체를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심포니의 하나의 인생이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봐주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2번과 5번이 너무나 다른데요. 2번의 그 베토벤이 어떤 상황이었는지 한번 보시죠. 네, 이번 심포니를 작곡을 할 때 베토벤이 이미 귀가 거의 들리지 않았다고요. 완전히 들리지 않았던 건 아닌데 귀가 네, 한 이 정도에서 멈추는 게 좋겠네요. EQ는 필터예요. 부스트를 하게 되면 항상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이퀄은 이퀄라이제이션이라고 해서 필터의 일종이기 때문에 얘를 이렇게 올리는 것보다는 조금 깎고 나머지를 보듬어 주는 데에 사용하신다라고 보시면 돼요. 문제가 뭐냐면 이제 그냥 EQ 하나만 가지고 그래도 아주 격한 노이즈는 어느 정도 없앨 수 있지만 원음이 좋지 않은 사운드를 후반 보정 작업으로 완전하게 복원한다라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녹화를 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내가 녹음하는 공간, 녹화하는 공간의 울림이 어느 정도인가를 생각하셔야 되고요. 카메라에 달린 마이크를 사용한다. 그러면 줌 아웃을 땡겨서 최대한 말하는 사람한테 가까이 대고 녹음하실 수 있는 방법. 그것도 안 된다. 그러면 이제 엑스터널 마이크를 사용해서 손으로 들고 마이크를 얘기해도 크게 이상한 화면이 아니니까 그렇게 한번 녹음 녹화를 해보시길 권합니다. 자, 까다로운 예제를 하나 더 보죠. 이번에는 인터뷰를 하시는 분이 중간에 피아노를 쳐요. 그러니까 모든 클래식 모르는 사람들까지도 이 문제가 피아노 사운드가 워낙 크다 보니까 피아노 사운드 있는 부분은 눈에 띄게 파형이 높고 피아노 사운드가 없는 말하는 부분들은 파형이 작죠. 이럴 때는 잡고 노멀라이즈를 해도 소용이 없어요. 이렇게 노멀라이즈를 해도 오히려 보이시나요? 살짝 줄어들죠. 이런 부분들 다시 한번 노멀라이즈를 해보면 줄어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노멀라이즈는 피크가 뜨지 않는 한 최대한 큰 소리를 만들어주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가끔 이렇게 조금 줄어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럼 이럴 때는 얘 잡고 볼륨을 그냥 막 이렇게 올려주면 되느냐, 여기에서 볼륨을 그냥 이렇게 올려주면 되느냐, 단순히 크게 만들어서 특히 한국에서 저희가 말하는 부분을 크게 만들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여기 와서 이 문제가 보이시나요? 네, 피크가 떠버리죠. 그래서 볼륨을 올리는 건 좋은 아이디어가 아닙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방법이 없어요. 수작업을 하셔야 됩니다. 베가스 같은 경우는 S를 누르면
스플릿이 돼요. 여기를 마우스 휠로 크게 만든 다음에 피아노가 시작되는 부분 S 눌러서 잘라주고 중간에 네음 이렇게 말씀하시는 부분 앞부분 자르고 처음에 빠빠빠빠 하는 부분 크게 보셔서 잘라서 얘 잡고 노멀라이즈를 해주면 지금은 얘만 다시 커지죠. 얘는 이제 어떻게 들리냐면 네음 크게 들리는 거 보이시죠? 그러면 얘 잡고 약간 볼륨 이 피아노와 크기가 맞도록 이 자가 조금 잘렸는데 이건 다시 좀 더 세밀하게 할 때 해보도록 하고요. 지금도 역시 노멀라이즈를 다시 진행하면 얘와 상관없이 얘가 커지는 걸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너무 강렬해서 모든 클래식 모르는 사람들까지도 이 모티브가 이렇게 해서 부족한 부분들은 좀 더 부스트를 시켜준다든지 추가적인 작업을 해서 이 간격들을 맞춰야 됩니다. 그러니까 크게 확대해서 바로 탁 자르고 잘려진 부분 사이에 안 들리는 부분만 다시 노멀라이즈를 해주셔야 되는데 아까 전체 노멀라이즈를 했었죠. 그래서 이미 노멀라이즈 했습니다라는 불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아니야 하고 다시 한번 눌러주시고 들어와서 다시 노멀라이즈 해주면 커집니다. 그러면 듣기에 전 곡을 썼다고 해도 맞습니다. 이제 사운드는 조금 들리죠. 그러면 아까와 똑같이 어떤 단계를 거쳐야 되죠? EQ에서 로우 쉘브, 하이 패스 필터를 걸어줍니다. 물론 피아노가 있지만 피아노 사운드를 들려주는 게 목적이 아니니까 일본에서 이게 운명으로 굉장히 히트를 쳤고 또 이 모티브가 너무 강렬해서 모든 클래식 모르는 사람들까지도 이 웅하는 소리가 없어질 때까지 웅하는 소리를 안 없애고 들으면 것도 있습니다. 일본과 특히 한국에서 저희가 일본에서 이게 운명으로 굉장히 히트를 쳤고 또 이 모티브가 너무 강렬해서 모든 클래식 모르는 사람들까지도 이 모티브가 빠빠빠빠 하는 처음에 폴티스으로 모든 악기 한꺼번에 막 강렬하게 연주하는데 어떻게 보면 굉장히 심플하게 베토벤이 빠빠빠 하는 처음에 폴티스으로 모든 악기 한꺼번에 막 강렬하게 연주하는 이러면 이제 어느 정도 말하는 사람의 목소리를 키울 수 있죠. 중간에 카메라를 만지는 노이즈 들리시나요? 빠빠빠 하는 처음에 폴티스으로 모든 악기 한꺼번에 이런 카메라를 만지는 노이즈를 따로 찍어서 지우는 방법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영상을 녹화하거나 음원을 녹음할 때는 항상 노이즈가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를 확인해야 됩니다. 이전 시간에 설명드린 적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노이즈에는 급작스럽게 들어가는 노이즈랑 컨티니어스 노이즈 두 가지가 있어요. 중간에 방해가 되는 노이즈, 이런 사운드가 이제 중간에 방해가 되는 노이즈고요. 아까 말했듯이 저음역의 울림이라던가 아니면 히스같이 계속 음원에 떠 있는 게 컨티니어스 노이즈, 지속되는 노이즈입니다. 그래서 노이즈가 없는 환경에서 녹음하는 거, 그 노이즈 없는 환경에서 말하는 사람의 목소리를 최대한 크게 녹음하는 거, 그것도 안 돼서 어쩔 수 없는 버전이 나왔다. 그러면은 이러한 방식으로 추가 작업을 해야 돼요. 제가 사용하는 플러그인이 사실 많이 있어요. 이 플러그인을 사용하면 지금보다는 조금 나은 퀄리티로 사운드를 보정할 수 있지만 두 가지 문제입니다. 모든 사람한테 얘가 없을 수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베가스에서 이 플러그인을 직접 사용하게 되면 중간에 자꾸 에러가 나요. 그래서 내가 뭔가 실수했을 때 잘못 밀었다 라고 했을 때 컨트롤 G를 눌러서 바로 앞 단계로 돌아가야 되는데 이럴 때 오류가 나서 꺼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베가스에서 작업할 때는 최대한 베가스에 있는 EQ나
이펙터만 써요. 그리고 사운드 보정은 저는 이제 스튜디오 원 같은 데서 따로 해가지고 얘를 가져와서 링크를 이제 그 싱크를 맞춰가지고 사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베가스를 사용하셔서 간단하게 음원을 보정하실 분들은 노멀라이즈랑 EQ 해가지고 하이 패스 필터를 걸어주는 거랑 이렇게 스플릿 해가지고 구간마다에 따른 노멀라이즈 수치를 주는 거 한번 고려해서 작업하시면 조금 더 단단한 볼륨을 만드실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